오늘 광복동에 이렇게 날씨도 맑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데 지금 제가 있는 광복동 부지가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또 번창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일제 잔재들을 한번 둘러보면서 광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여행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제강점기 건축물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온 곳은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안에 위치한 석당박물관입니다. 여기는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최민식이가 자기 친척 중에 검사가 있다 해서 잠시 들리는 당시 부산지방법원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는 진주에 있던 경남도청이 이전되면서 이 건물을 경남도청으로 썼었고, 또 한국전쟁 때는 이게 또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쓰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머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박물관으로 남아있지만 그때는 일제 식민지 지배의 중심이었고, 오늘날 돼서야 본연의 역할을 되찾은 것 같아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 지나쳐가는 이 건물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상당한 위압감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처음 봤을 때나 지금 봤을 때나 서양에서나 볼 법한 그런 건물인데, 이게 90년이나 된 오래된 건물이라니까 믿기지도 않고 되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근대역사관 입구입니다. 여기는 일제시대 때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부산 지점인데, 이게 해방되고 나서는 미 문화원으로 쓰다가 1999년에 반환돼서 지금의 모습 역사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게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게 대영 제국의 동인도 회사를 본뜬 회사인데, 조선의 경제를 침탈하고 땅, 쌀, 그리고 자원들, 전쟁이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돈 가치가 되는 그런 수단들을 수탈하고,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역사관으로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조선인들에게 아주 무서운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게 학도병 일장기라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조선인들이 학도병으로 차출되어서 나갈 때 몸에 두르고 했던 격려의 문구가 있는 일장기인데, 이게 나라를 뺏긴 것도 모자라서 나라를 뺏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는 게 참 씁쓸하고 지금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가슴이 아픕니다. 좀. 역사가 부끄럽다고 지워 없애기보다 시대의 흔적을 보존하고 그것을 거울 삼아 반성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행선지는 용두산 공원입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구름도 한 점도 없고 좋습니다. 이제 이 신사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 광복동과 남포동을 지나는 전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철이 용두산 공원을 지날 때면 전철 안에 있는 조선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지금 이순신 동상이 서 있는 저기 신사 자리에 그쪽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 하는 좀 암울한 역사의 사실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원으로 이용하고 휴식도 취하고 하는데, 그때는 일본인들이 정신적인 안식처는 물론이고 또 조선인들을 일본의 제국주의로 물들이려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으로 좀 믿기지가 않고 좀 많이 씁쓸합니다. 일본을 위한 사상 지배의 장소로 활용되던 이곳은 이제 부산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한복판에 우뚝 서 이 땅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아로새긴 용두산 공원은 부산 그 자체이고 지난 과거를 버티어줄 만큼 더욱 가치 있는 장소입니다. 제가 저기 부경고등학교, 옛날에 그 경남 상업고등학교에 와 있는데요. 벽돌을 쌓아 올려서 지은 양식이나 위에 창틀의 양식, 그리고 입구에 서 있는 석상 2개와 뭐 입구 아치 형태, 이런 거로 보았을 때 석당 박물관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실제로도 그 경남도청이 지어진 지 2년 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뭐 부경고등학교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본 경찰들이 머무는 곳으로 사용했고, 그리고 또 부산 제1상업고등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는 일본인들의 요구에 지어진 일본인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뭐 그런 걸로 미뤄 보았을 때 이 근방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들이 교육적인 요구가 필요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다니던 학교가 아니지만 저도 졸업한 지 1년이 안 돼서 왔는데도 감회가 남다르고 고등학교 시절 많이 생각나고, 그런데 교복 입은 학생들 보니까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 교복이 곤색 비슷하게 가지고 엄청 예뻤는데, 알게 된 사실인데 뭐 교복도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그런 잔재라고 하니까 좀 새삼 놀랍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날씨도 좋고 이렇게 학교 운동장 잔디밭에 왔는데, 잔디 보니까 제 좋아하는 축구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사진들 보면 위안부가 검진소 앞에서 검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진이랑, 이렇게 또 트럭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실려가는 사진도 있고,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사람한테 그럴 수 있는지 비참하고 많은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위안부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고 나서의 이 신문 기사들인데 좀 가슴이 아프고, 할머니들한테 이게 죄송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에게 역사관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김문숙 회장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들이 자기가 돈벌이 하러 그 전쟁터에 왔더라, 이래 거짓말을 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재판을 하면서 정신대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가 할머니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정부에다가 할머니들을 도와주도록 건의를 하고, 역사관은 그런 운동을 쭉 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한 게 이 역사관이라는 이 전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사재를 털어가지고 이 전시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회장님이 바라는 것은 피 튀기는 투쟁이 아닌 바로 된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지켜나가는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생애가 담긴 이곳에 왔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픈 역사가 담겨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곳에 찾아와서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곳을 돌고 돌아 다시 광복로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광복로의 유래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이 광복동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지역으로 그 조국 해방 이후에 광복의 뜻을 기리고자 동네 이름을 광복동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많은 부산의 관광 명소 중 하나, 그리고 번화가 쉽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곳을 돌아보고 또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하니까 우리 주변에도 일제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앞으로도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뼈아픈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광복로에서 광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외침들이 있었는지 느껴본 하루였습니다. 번화한 거리, 이 많은 불빛들을 보며 우리가 지난 세월을 잊고 광복에 대해 무뎌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과거가 만들어 놓은 광복이라는 이름만으로 이미 완성된 것이라고 느끼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광복동 부지가 여기가 근대역사관 입구입니다. 좀 씁쓸하고 지금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번에 행선지는 용두산 공원입니다. 또 조선인들을 그 일본의 제국주의로 물들이려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고 하니까 저희 학교 교복이 곤색 비슷하게 해가지고 엄청 예뻤는데 이렇게 오늘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생애가 담긴 이곳에 왔는데